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미스터 트롯 2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이 끝나고 여기저기서 많은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먼센스라는 여성 잡지에서 기획 취재한 기사가 내용이 분량이 제법 많습니다. 기사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획 취재는 제가 웬만하면 첨삭을 하지 않는다고 제 개인 의견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먼센스가 알고 보니까 서울신문사 자매지네요. 몰랐습니다. 서울신문사 자매지고요. 이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 트로트 대전, 이런 제목으로 올랐습니다.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2023년 3월 30일 날짜로 올라왔고요. 이것은 우먼센스의 하정은 기자가 기획을 했고요. 취재를 맡은 데는 또 일요신문이에요. 일요신문의 신민섭 기자라는 사람이 취재를 맡아서, 그러니까는 서울신문의 자매사연 우먼센스와 일요신문이 같이 협력해서 이 기획 기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자는 서울신문사에 있고 출처는 우먼센스라고 밝히고 있고, 사진 2장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진은 TV조선과 MBN이 직접 제공해 줬다 그럽니다. 이러한 취재 기반 소스를 중심으로 이 취재 기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또 읽으면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 트로트 대전. 시청률만 놓고 보면 분명 성공한 프로그램이다. 요즘에는 지상파 방송도 2자릿수 시청률 프로그램이 매우 드문데 TV조선 미스터 트롯 2 새로운 전설의 시작, 또 MBN 불타는 트롯맨은 자체 최고 시청률이 각각 24%, 16.6%나 된다. 그렇지만 35.7%를 기록한 미스터 원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미스터 트롯 2와 불타는 트롯맨의 대결 구도에서 엄청난 화제가 집중된 데는 서혜진 군단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다. 미스 트롯을 비롯해 국민 가수까지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을 주도한 서혜진 대표는 2022년 6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바로 서 대표는 독립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를 설립했고, 노윤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 소위 말하는 서혜진 군단이 대거 크레아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겼다. TV조선은 서 대표 사퇴 4일 뒤인 6월 26일 미스터 트롯 2의 2022년 연말 론칭을 확정 발표했다. 그리고 다시 8일 뒤인 7월 4일 MBN도 신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연말 론칭을 발표했다. 이렇게 서혜진 대표의 대표작을 서혜진 군단이 없이 만드는 TV조선과 서혜진 군단이 가세의 신생작을 만드는 MBN의 뜨거운 트로트 대전이 시작됐다. 준비 과정부터 화제를 모았다. 특히 MC 김성주와 마스터인 장윤정, 서혜진 대표와 각별한 관계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대거 이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프로그램의 얼굴과도 같은 김성주가 불타는 트롯맨 MC를 맡게 된다면 여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TV조선은 가장 먼저 김성주와 장윤정의 잔류를 확정지었다. 결국 불타는 트롯맨 MC는 도경완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두 종합편성 채널의 트로트 대전에는 장윤정과
도경안의 부부대전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추가됐다. 그렇지만 부부대전이 아닌 윈윈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TV조선과의 관계를 감안해 잔류했지만 서해진 군단과의 관계도 감안해야 했던 장윤정이 남편 도경안을 통해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 또한 메인 MC급이 아니더라도 도경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어차피 두 프로그램의 진정한 승부는 어떤 참가자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결국 어떤 스타를 발굴하느냐가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대대적으로 참가자 모집을 홍보하고 나섰는데 확연한 공통점이 하나 눈에 띄었다. 바로 제2의 이명웅을 찾는다는 점이다. TV조선 입장에서는 이명웅이 미스터트롯 1에서 진을 차지한 만큼 시즌2의 주인공을 제2의 이명웅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면 신생 프로그램을 론칭한 MBN은 서혜진 대표와 노윤 작가를 전면에 내세워 이명웅을 발굴한 제작진이 새롭게 발굴하는 신생 트로트 스타가 바로 제2의 이명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제2의 이명웅을 발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제2의 이명웅이라 불릴 만한 참가자를 발굴해낸다면 역대 최고 흥행작인 미스터트롯 1에 필적할 만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요계에선 이명웅의 연간 매출이 5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가수의 기본 수입원이 음원 수입과 공연 수입이 수백억 원대로 어마어마한 데다 CF 수입과 행사 수입 등 기타 수입도 엄청나 모두 더하면 충분히 연간 매출 500억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명웅이라는 연예인 한 명이 중상위권 중소기업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제2의 이명웅을 배출한다는 의미는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중상위권 중소기업을 하나 탄생시키는 것이 된다. 대단하네요. 2022년 12월 넷째 주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방송을 시작하며 정면 대결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20일 MBN 불타는 맨이 첫 방송을 내보냈고 이틀 뒤인 12월 22일 TV조선 미스터트롯2도 화려하게 시작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밤에는 불타는 트롯맨과 목요일에는 미스터트롯2가 방송되는 트롯 대전이 지난해 12월 넷째 주부터 올 3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불타는 트롯맨이 첫 방송에서 8.3% 시청률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동시간대 전 채널 시청률 1위, 화요일 예능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MBN 프로그램 첫 방송 가운데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다. 그런데 MBN의 잔치는 이틀 만에 끝나고 말았다. 12월 22일 첫 방에서 미스터트롯2가 무려 20.2%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다. 불타는 트롯맨과 시청률 경쟁을 넘어서 한국 방송사에 깊이 기록될 엄청난 기록이다. 이렇게 두 프로그램은 무려 11.9%의 큰 차이로 시작됐다. 미스터트롯 1이 12.5%의 시청률로 시작해 35.7%로 종영됐음을 감안하면 미스터트롯2의 20.2%는 목표 시청률 40% 이상을 잡을 수도 있는 시청률이었다.
그렇지만 이후 상승세의 기대 이하였다. 2회 20.8%, 3회 20.9%, 4회 20.9% 등 초반 4회 동안 시청률 상승세가 고작 0.7%에 불과했다. 불타는 트롯맨은 더 문제였다. 2회에서 11.8%를 기록하며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이후 3회 12.7%, 4회 12.2%, 5회 무려 14.3%로 역시 더딘 행보를 이어갔다. 진정한 문제는 중반부 이후에도 본격적인 시청률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시청률이 하락하기도 했다. 성공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본선 무대가 시작되는 중반부터 확연한 시청률 상승세가 시작돼 준결승과 결승전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두 프로그램에선 공통적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미스터트롯2 분위기가 심각했다. 8회에선 18.8%로 첫째 시청률보다 낮아진 최초 10%대 시청률까지 기록했다. 이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오갔고 12회에서도 19.6%를 기록했는데 그나마 마지막 회에서 24%로 급반등했다. 미스터트롯2는 연이은 인기 참가자의 탈락이 뼈아팠다. 8회에서 시청률 대폭락이 일어난 결정적 이유는 7회에서 박서진이 탈락한 여파로 풀이된다. 박서진은 미스터트롯2 온라인 응원투표 결과에서 1, 2주차 1등, 3, 4주차 2등을 기록하며 절정의 인기를 자랑했는데 4주차 결과가 발표된 7회 방송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탄탄한 팬덤의 지지를 받던 박서진의 탈락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었는데 분노한 팬심이 심사 공정성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미스터트롯2는 이후에도 김용필과 황민호 등 인기 참가자들이 거듭 탈락하며 탑7에 합류하지 못해 팬덤을 실망시켰다. 이 기획기사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팩트 중심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 미스터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에 쭉 방송되었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사를 아주 잘 정리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글 잘 쓰는 기자들도 있고 또 정리 잘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정리와 글 모두 잘 써진 기획기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임영웅은 찾지 마라. 앞으로 임영웅은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